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2탄에 대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권일까 추가 하락일까, 이 내용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길게 방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길게 방송할 수가 있는데 시청자들은 짧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1. 유동성, 2. 투자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락의 정도와 단계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과 투자 효율성,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실적 좋습니다. 가치 있어요. 망할 회사 아닙니다. 보통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시장의 원리를 몰라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요.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넣을까요? 뺄까요? 당연히 뺍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는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빠서 가치가 없어서 망할 회사 같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게 되면 가장 금액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뭐 실적도 좋고 가치도 있고 뭐 안 망할 회사니까 그거 누가 모르냐고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유동성이라니까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펀드가 있잖아요. 한 50%는 미국에 투자해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선진국에 투자합니다. 또 나머지 20% 정도는 신흥국에 투자해요. 10% 정도의 여유자금 있겠죠, 항상. 한국은 신흥국하고 선진국 중간입니다. 근데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때 이게 한국만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빼고 있잖아요. 미국, 선진국, 신흥국, 한국 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도 빼겠죠? 그런데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가장 금액이 커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첫 번째 유동성이고 두 번째 투자 효율성입니다. 똑같이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 5% 수익 나올 때 다른 대형주는 10에서 15% 수익 나와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 투자했을까요? 큰 금액을 배팅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아닙니다. 조 단위로 배팅해요. 외국계 펀드는. 생각해보세요. 조 단위로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까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야지 가능합니다. 가장 무난한 게 삼성전자예요. 중소형주는요, 아예 불가능하고요. 웬만한 대형주도 안 됩니다. 탑10 안에 들어가도 이게 하위권은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위 이내에 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만 최소 1조에서 많으면 10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익률이 작아도 한 번에 큰 돈을 투입하고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그동안 샀던 거예요. 투자 효율성만 치면은 다른 대형주가 훨씬 낫죠. 이걸 몰라요. 이게 속성이란 얘기예요. 주식시장의 속성. 첫 번째 유동성.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올라가고 빠지면 떨어지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뺄 수밖에 없죠. 왜? 수익이 난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수익률이 작아도 엄청나게 배팅하는 게 이게 펀드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위험해서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사고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속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자들, 특히 주린이들이 고집을 부려요. 안 망할 주식. 삼성전자 말고도요, 한국에서 안 망할 주식은 아무리 작게 봐도 50개, 많게 보면 200개예요. 안 망합니다. 실적 좋은 주식 많아요. 이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하락의 정도와 단계. 오늘 드디어 2탄에서 발표합니다. 65,000원은 무조건 깨집니다. 65,000원은 무조건 깨져요. 그리고 65,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3탄은 제가 만약에 65,000원 깨져서 계속 내려가면은 과연 6만원도 깰까 말까를 제가 그때 3탄에서 발표하겠습니다. 65,000원은 무조건 깨진다. 오늘 2탄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65,000원 무조건 깨집니다. 3탄은 65,000원 깨져가지고 아마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표할게요. 어떤 경우도 6만원 안 깨진다. 아니면 6만원도 깨질 것이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미 삼성전자 바닥까지 어느 정도 분석은 했어요. 다만 중간에 발생할 변수 때문에 발표를 못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연중 최저가까지 내려갔죠. 네, 연중 최저가까지 내려갔습니다. 작년 4월 초가 여기니까 연중 최저가 내려갔죠. 52주 최저가 내려갔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65,000원은 무조건 깨집니다. 무조건 깨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6만원입니다. 과연 이 구간에서 어떤 수급사항일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거를 제가 다시 분석해서 3탄에 발표하는데 65,000원 무조건 깨집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주식이 여기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손절한 사람. 그리고 안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나중에 여기든 아니면 바닥권에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손절했다. 10% 손절했다. 그랬다가 밑에서 잡아서 조금만 올라가면 번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오면은 큰 수익이 나요. 근데 손절 안 한 사람은 계속 내려갈 때까지 시간 낭비, 마음고생, 그 다음에 수익 기회를 날립니다.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봐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심적으로 고통받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론이 뭐냐? 간단해요. 저는 지론이. 미련하게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보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 칩시다. 얼마나 개고생합니까? 여기서 짧게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아마 제가 크게 틀리지 않을걸요? 이쯤 라인에서 재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요만큼만 올라가도요. 조금만 올라가도 10% 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 손절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구간은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마 이미 다 눈치로 때려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속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에요. 실적이나 가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유동성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 실적 좋은 주식이라고 안 떨어지던가요? 가치주라고 안 떨어지던가요? 다 같이 떨어져요. 유동성이 첫 번째예요.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무슨 주식 전문가입니까? 두 번째,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이유가 뭐냐? 투자 효율성이에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안전빵이니까.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수익 날 것 같지가 않은데 투자 효율성이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죠. 하락의 정도는 뭐냐? 65,000원 무조건 깨진다. 그런데 6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6만원과 65,000원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될 수도 있고 6만원이 깨질 수도 있다. 이건 3탄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6만원이 안 깨져지면 다행이고요. 깨진다 그래도 그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3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이 왔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6만원은 안 깨집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6만 원도 깨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1월 28일 코스피 바닥 선언이 유효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면 제가 100% 적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 엄청나게 뛰고 인플레이션 압박 받으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금리인상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그럼 아마 급등할걸요, 지수가. 근데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이 적중 기가 막히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합니다. 1월 28일이 바닥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놈이 대한민국에 또 저 말고 또 누가 있냐고요. 저는 그때 바닥이라고 선언하고 한 번도 말을 안 바꿨어요. 지금 이 구간들 왜 이런 줄 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우리 이제 휴전 또는 종전이다. 그럼 급등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힘들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입니다. 보세요.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저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스닥이에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올해 금리 인상을 6번 한다.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밀리는 건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몇 달 동안 내려오면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해결되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젤렌스키 욕하잖아요. 왜 항복을 안 해갖고 그렇게 되냐고. 전쟁 일으킨 명분은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솔직히. 푸틴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3월 31일에 제가 1탄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를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검색하시면 되니까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 보유자에겐 최대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인스타그램입니다. 502COI0308 평택촌놈 검색해도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항상 종목을 드립니다. 네, 추천주도 드리고 테마주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렇게 종목을 다 드립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장중에는 열심히 제가 트위터로 주식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PT502 꼭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월 31일 방송도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